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큰 고통을 꼽으라고 하면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의 트라우마가 심한데, 치료를 위해서 아토피 피부염은 긁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은 가려운데 어떻게 안 긁어요? 너무 가려워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긁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더디게 되고 마무리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의 비밀을 푸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절대 이걸 하지 말아야 돼에 대한 금기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려운 건 뇌 중독 현상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러면 그 가려움증이 왜 이렇게 심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다른 습진성 질환에 비해서 아토피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습진성 질환들은 피부 증상 자체가 줄면 그에 똑같이 비례해서 가려움증도 줄게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이 가렵지만 피부 증상이 줄어들면 그만큼만 가려운 게 줍니다. 그래서 피부 증상이 사라지면 가려움증도 사라집니다. 화폐상 습진도 마찬가지로 피부 증상이 사라지면 가려움증도 0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피부 증상과 가려움증이 1:1로 매칭이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증상 자체가 0으로 사라져도 가려움이 10에서 20% 정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멀쩡한데 가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종결은 피부 증상이 사라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나서 가려움증까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걸 최종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피부 증상이 없는데도 가렵으니까 환자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피부 증상이 없는데 가렵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토피를 앓게 되면서 표피신경 자체가 피부로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가려움증을 쉬이 느끼는 겁니다. 즉 태산화되는 과정들에 의해서 표피신경이 피부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가려움을 인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긁게 되니까 뇌가 가려움을 인식하는 그런 수용체들이 많아집니다. 시냅스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은 사실은 피부 자체에서의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들, 그죠? 신경 섬유들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뇌가 많이 가려움증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그런 문제가 동시에 겹쳐지기 때문에 가려운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쭉 치료를 했는데 손목만 안 낫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다리 오금 쪽만 안 낫거나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대표적으로 긁어서 안 낫는 경우라 보시면 돼요. 어떤 기전이냐면, 치료를 해서 쭉 가려운 게 줄었어요. 근데 피부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려움이 10에서 20% 정도 남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가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긁게 됩니다. 그러면 멀쩡하던 피부가 피부 자극,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피부염이 생겨요. 아토피가 덜 나왔으니까. 그러면 피부 증상이 0이었다 갑자기 20, 30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가려움증도 어떻게 되겠어요? 20, 30, 40, 50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아토피도 다 나은 것 같지만 긁어서 아토피 피부염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전이 발생을 하죠. 이게 바로 이칭 사이클이거든요. 가려워서 긁어요. 긁으니까 상처나니까 더 가려워. 더 가려우니까 아토피가 더 퍼져. 더 퍼지니까 더 가려워. 그런 사이클이죠. 그걸 이칭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안 긁으면 낫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때 긁지 마세요, 최대한 적게 긁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아토피 피부염 원래 안 긁으면 낫는 병인데 긁지 말라고 하면 자연히 낫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가려워서 긁는 건데 어떡합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이게 사실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안 긁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안 긁겠죠. 그럼 낫겠죠. 근데 아토피가 안 낫죠. 아토피가 왜 안 낫냐면, 아토피 피부염을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고 그랬죠. 안 긁는다고 알레르기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안 긁는다고 만성 피부염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그렇다면 만성 습진에 속하는 질환이 뭐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그죠? 이런 병들, 한포진,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그 질환도 안 긁어오면 낫게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은 잘 안 긁거든요. 근데도 안 낫습니다. 화폐상 습진도 안 긁습니다. 근데 안 낫습니다. 만성 습진이라는 건 진짜 안 낫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안 긁는다고 낫는 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토피 피부염에서 긁으면 더디 낫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긁으면 정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긁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안 긁으면 낫는다라는 그런 매칭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비염에서 가려움증의 금기사항은 뭐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다는 겁니다. 지난 1편, 2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긁으면 긁을수록 아토피 비염의 가려움증은 증폭됩니다. 그걸 증폭현상이라고 하겠죠. 피부의 가려움은 긁을수록 더 증폭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토피 비염에서 긁게 되면 긁는 것 자체가 뇌로 신호로 가기 때문에 그 신호를 점점 더 활성화시킵니다. 즉 그 신호가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신경 다발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경이 긁으면 바로바로 뇌로 전달되게 만듭니다. 즉 그래서 가려움증에 대해서 긁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뭐가? 뇌가. 그래서 뇌가 중독 증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긁으면 긁을수록 중추 감작이라고 해서 중추신경 자체가 더 신호를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토피 비염에서 긁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피 자체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표피에 있는 신경 섬유들, 신경 파이버들이 밖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일반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더 예민해지는 그래서 더 가려움을 쉽게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안테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 더 예민한 피부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긁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 긁어주는 것도 안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게 긁으니까 긁으면 상처 날까봐 대신 긁어줍니다. 어떻게? 살살 대신 긁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려워서 자다가 깨면 또 긁어주고 그래서 부모님도 잠을 못 자는 그런 패턴이죠. 아이가 긁으면 긁어서 잠 못 자니까 부모님이 안쓰러우니까 대신 긁어주는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긁어주시면 안 됩니다. 가려움이라는 건 뇌 중독 증상이거든요. 긁으면 긁을수록 더 많은 가려움을 느끼고 뇌가 그 쾌락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긁으면 긁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긁어 그런 신호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되죠. 우리가 마약에 중독이 되면 어때요? 처음에 마약을 딱 먹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또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마약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게 더 많아지죠.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온통 쾌락에 대해서 느끼는 건데 가려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긁으면 시원한데 계속 긁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긁어주면 그게 만성적인 자극으로 작용을 해서 뇌가 더 많은 가려움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은 뇌의 중독 증상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대신 긁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자체에 대한 자극 자체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이 긁게 되죠. 그러면 긁음 신호가 뇌로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만 긁으나 여기를 긁으나 뇌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극입니다. 총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토피 비염이 아닌 부위를 긁는 것도 자극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이 많아지면 가려움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그게 바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이 여기가 아토피 환부예요. 근데 여기는 긁지 않고 딴 데를 긁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만져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그러면 그 자극 자체도 뇌로 가기 때문에 가려움에 대해서 더 취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를 아예 만지지 마세요. 안 만지는 게 최선입니다. 아토피 비염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환부를 안 긁는 대신에 다른 피부를 만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자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지지도 마시고 쓰다듬지도 마시고 두드리지도 마시고 피부를 아예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책상 위에 손을 그냥 얹고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자극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피부가 있나 없나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극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점점점 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려움증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쿨링해라, 각질층을 보호해라, 아토피 비염의 음식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들 했지만 핵심은 사실은 가려움을 참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가려움증은 뇌 중독이거든요. 그 중독 증상을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려움에 대한 인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뇌가 가려움증을 못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긁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즐거운 그런 그죠? 재미있는 TV 같은 걸 보거나 혹은 책을 본다던가 이런 즐거운 자극을 주는 상태에서 손을 책상에 딱 얹고 그 손을 띄지 않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손을 딱 펼치세요. 그리고 손을 띄지 마세요. 그러면서 책을 계속 보세요. 혹은 영화를 보시거나. 근데 절대 띄지 마세요. 그러면 띄는 순간 손을 대시거든. 되지 않고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가려움을 참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려움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1시간도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부를 손을 안 대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려움을 느낄 때는 보통 밤에 심해지거든요. 근데 밤에 심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뭐 세로토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려움증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몸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낮 동안에 피부를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 자극들이 누적이 돼서 밤에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게 되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죠? 여러 가지 자극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려움증에 대한 자극은 전체에 대한 오감에 대한 자극 중에서 일부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다 끄죠? 그러면 소리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죠? 그 상태에서 오로지 남는 감각은 가려움증 감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낮 동안 긁었던 그런 긁음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가 외상이 심해지고 그리고 긁음 자극이 누적돼서 그게 증폭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밤에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긁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은 낮에도 긁지 말아야 되는 훈련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비염의 가려움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가려움증은 뇌 중독 증상입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힘든 건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려움을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묘한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이.